테일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미국에 여태까지 살면서 미국 간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인간에게서 정말 필수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주거해 왔는지에 대해서 버짓 한마디 보탬 없이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랜선 집들이 또 정말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정말 제가 공개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 채널의 이제 목적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채널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내가 이랬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제 자신을 위한 채널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거짓 하나 보탬 없이 적나라하게 정말 미국 생활이 어떻고 미국 간호사의 생활이 어떤지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제 뉴저지 쪽으로 갔어요. 사실 뉴욕에서 이제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뉴저지에 있는 이제 아는 형네에서 한 3주 정도 지냈는데 이게 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형은 저한테 이제 그냥 돈 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로스토리를 가면 제가 내기도 하고, 형네 집 자체가 이제 2층에서 살았었는데 2층을 형이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고 뭐 키친도 있고 뭐 세탁실은 1층에 있고 그다음에 옆방에 또 한국 분이 또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룸쉐어라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방도 형 집인 줄 알았던지 아니면 제가 막 길을 찾다 헷갈려가지고 그 문을 벌컥 열었는데 그 형네 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정말 멘붕이 왔던 적이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문을 바로 딱 닫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정말 미국이 한국보다 발전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로 느꼈어요. 맨하튼의 땅을 딱 디디고 뉴저지로 딱 넘어온 순간 이런 낡고, 그다음에 그 형도 그렇지만 이제 그 2층에 사는 그 다른 분도 정말 화장실이나 키친 청소를 전혀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더러웠고 3주 동안 이제 물론 공짜로 얹혀 살아서 좋았긴 했지만 좀 미국에 대해서 환상이 많이 깨지는 그런 3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적인 예로 형이 저한테 뭐 샤워할 때는 커튼을 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은 되게 샤이한가? 왜 문 닫고 나 혼자 샤워를 하는데 커튼을 왜 쳐야 되지? 하면서 커튼을 안 쳤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홍수가 난 거예요. 그 욕조 바깥으로 물이 다 튀배기면서 제가 샤워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말리느라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 화장실은 밑에 드레인이 없어요.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마른 걸레로 화장실 바닥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좀 약간 문화 충격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되게 불편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드레인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 깔끔하게 물로 하고 뭐 락스 청소를 하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샤워할 때는 샤워 커튼으로 욕조 밖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뉴욕으로 옮겨왔죠. 근데 뉴욕에 옮겨왔었는데 마침 제 친구의 친구가 이제 방을 새로 렌트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도 이제 주택이었는데 그 친구가 2층 전체를 다 렌트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룸메이트가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그 친구, 그 애는 이제 대만 애였거든요. 대만 애가 한 명 있었고, 근데 저는 그 한국 친구의 방에 딸려 있는 약간 베란다 부속실 약간 이런 방을 제가 렌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한국 친구 방이랑 그 렌트를 하는 그 친구 그 둘이 이제 주 방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2층에 부엌이 있었는데 그 부엌은 또 고장 났어요.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음식을 하려면은 1층으로 내려가서 됐었어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집주인이 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화장실 같은 데를 가려고 하면은 그 제 방과 그다음에 한국 친구 방 사이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 친구 방을 지나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사실 오줌 마려운데 참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사실 그때 병원에서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병원에서 그 환자 소변통을 갖고 와서 거기서 본 다음에 아침에 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화장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진짜. 그 왜냐면 그 친구도 사생활에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그 친구의 사생활을 제가 보게 될 거고 방해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칠한 친구여가지고 다행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룸메를 가져본 그런 때였는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그때 걔네들이 큰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베리안 허스키랑도 놀기도 하고 뭐 되게 추억이 어쨌든 있는 그런 생활이었고, 거기서 한 정말 렌트를 그때 얼마 냈냐면 한 달에 400불을 냈어요. 근데 400불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한 4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돈이면은 이제 정말 뭐 지방 같은 데서는 진짜 좋은 원룸 하나 구해서 혼자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로 정말 쥐꼬리만한 방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부속실을 얻어가지고 바닥에 난방도 안 들어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정말 전기장판 틀면서 지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 6개월, 5개월을 살았던 것 같고, 근데 물론 돈을 많이 세이빙을 했죠. 이제 에이전시 널스 일을 하면서 세이빙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간 데는 그때도 이제 2층 집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집도 주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주택 그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렌트를 하냐면 본인들은 1층에 대부분 살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미국은 주택세,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물론 세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겠지만 미국의 그 세금과 관리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우스를 가지려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모기지를 끼고서는 하우스를 사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 세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좋은데 사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정말 학군이 좋고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거든요. 텍스만 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텍스만 5천만 원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1년 연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민들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집인 거죠. 어쨌든 이제 제가 렌트를 해서 들어갔던 집은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집주인이 돈을 잘 못 버는 상황이기도 했고, 어쨌든 집은 있으니까 집 관리비랑 그 다음에 그런 텍스를 위해서 집 2층에 이제 룸이 3개 있었는데 그 3개를 다 이제 렌트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느낀 게 정말 화장실 갈 때도 차례를 기다려서 가야 되고, 부엌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엌도 공유를 해야 되고, 정말 눈치를 보면서 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우리 집에 못 초대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를 냈냐면 850불을 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코리안이라 깔끔하고 좋다고 하면서 저를 되게 주셔서 거기서도 한 7,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850불은 사실 방 한 칸으로 놓고 보면 정말 비싼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병원이랑 완전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고, 차로 운전하면 5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박살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도 살다가 이제 정말 병원 근처로 옮겨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튜디오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스튜디오인데요. 처음에 여기를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주변의 시세가 스튜디오나 뭐 방 한 칸이나 원룸이나 상관없이 평균 2,000불이에요. 평균 2,000불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매물 올라오는 거를 보고 있자니 900불에 스튜디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한 거는 분리된 방이 따로 없고, 분리된 방이 있으면 원룸이에요. 그 스튜디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원룸이라고 하죠. 그 한국형 원룸이 미국의 스튜디오인데 방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뭐 부엌 공간 조그맣게 있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900불이라는 돈은 정말 싼 거거든요, 스튜디오 치고. 그러니까 미국 그 뉴욕에서 정말 후미진 곳도 아니고, 여기가 맨하튼 가면 한 30분이면 맨하튼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병원이랑 되게 가까워요. 걸어서 한 8분, 뭐 7분 이렇게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렌트를 했죠.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더러웠어요. 정말 이건 900불을 내가 내긴 내지만 정말 낸 만큼 내가 얻는구나. 바퀴벌레 시체도 정말 여러 군데 정말 있었고, 그래서 청소를 정말 빡세게 했거든요.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정말 과장 안 하고, 페인트도 다 새로 칠하고, 벽에 구멍 있는데 다 메꾸고, 그다음에 실리콘으로 방 구석을 다 메꿨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벌레가 안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래도 조그만 틈을 타서라도 바퀴벌레는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 집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되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주민들, 여기 같은 건물 사는 분들이 그렇게 위생 수준이나 그 소득 수준이 높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집에서 있는 바퀴벌레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관찰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얻게 된 스킬은 이제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는, 원래는 제가 그 곤충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개미나 모기 말고는 파리도 못 잡거든요. 건들기가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는 휴지를 조금 이렇게 많이 두껍게 하면은 조그만 그 독일 바퀴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바퀴는 아직은 못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미국 바퀴가 집에 들어오면 저는 아마 그냥 바퀴한테 집을 주고 제가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그렇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900불을 내고 여기 살고 있는데, 제가 랜선 집들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집을 사실은 1년만 살고 병원으로 옮기던, 아니면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년, 2년 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학교도 가고 이제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 일이 정말 많았었고, 그다음에 몸이 이 더럽고 좁은 스튜디오 방구석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적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야, 너 돈 버는데 빨리 투자를 해라. 뭐 투자라는 게 뭐 다른 뭐 투기 이런 게 아니고 너 사는 아파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일을 저지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랜선 집들이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고, 보시죠.